어느 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밤도 깊어지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까? 그 친구는 우리에게 흰 소복을 입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에 살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았고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산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여자는 흰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꿈 속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다. 그 여자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달빛 아래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그녀는 눈이 마주치면 소리 없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이런 꿈이 마을에 퍼진 후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출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졌고 마을 주민 몇몇이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길을 쫓아 사라진다고 이야기했다. 그 길은 바로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길을 여자의 길이라고 불렀다. 게임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나타나곤 했지만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 역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격양된 상태로 흰 소복을 입은 여자 이야기로 밤새 수다를 떨며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씩 들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책로 같았다. 그러나 길을 걸을수록 주변이 싸늘하게 느껴지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조용해졌다. 순간 친구가 손으로 나를 잡았다. 저기 봐봐. 그가 속삭였다. 길 끝에서 진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하얀 피부와 검은 눈빛은 너무도 선명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우리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발이 걸려 넘어지고 누군가는 깨달을 수도 없는 방향으로 달렸다.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소름 끼치는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여전히 그 여자가 길을 걸으며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라고 속삭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단순한 전설 같지만 정말 그 마을에 가면 길 내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때문에 유명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여자가 놓친 차가운 비밀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길가에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꽃을 놓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몇몇은 전설처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한밤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장소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중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낮에는 평범한 교육기관이었지만 밤이 되면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학교는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었고 오래된 역사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에 학교에 홀로 남아있다. 보면 어딘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지우는 실용음악부의 멤버였고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고 교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아직도 남아있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자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깜짝 놀란 지우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지우는 속삭임의 정체를 찾고 싶었지만 무서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불빛이 새어나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학교의 과학실로 이어지는 문 앞이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이상하게도 모든 실험 기구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럽힌 듯 엉망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불빛의 원천은 창가에 놓여 있는 오래된 촛불 하나였습니다. 지우는 촛불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문득 그때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둡고 깊은 밤의 숨만이 보일 뿐 아까 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우의 귀에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왜 아직도 있니? 돌아가. 속삭임은 이번에는 더 가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 박동, 소리는 귀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급히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문득 맥없이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어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명확한 얼굴도 없이 그저 검은 형체만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입을 열어 속삭이는 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심해. 이곳에선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 그제서야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온 비백산하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겨우 학교 정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림자의 속삭임은 점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학교에서 일어난 그날 밤의 일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헛것이 아니며 여전히 그 학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음을, 그 비밀은 학교의 깊숙한 곳에 있는 미스터리와 함께 여전히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정체불명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소음이나 학생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이 여전히 돌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흔한 공포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러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특히 어둠 속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요한 시골 마을.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 마을은 정말 작고 사람도 많지 않아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곳이었다. 마을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천사들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은 마을에서 소름 끼치는 장소로, 피해야 할 장소로 여겨졌다. 첫날 밤 나는 모기장이 늘어진 낡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방학 동안 뭐 할지를 고민하던 그때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유진아. 나는 덜컥 겁이 나서 벌떡 일어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두운 골목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침대에 눕자 이번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분명 내가 혼자였는데 말이다. 다음날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려 했으나 이런 걸로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신 나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천사들의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 물었다. 천사들의 집에 대해 아세요? 아이고, 그 집 말이요? 수십 년 전엔 고아원이었지. 그러다 어느 날 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야.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니까. 아주머니는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 집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손전등을 챙기고 그 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집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의외로 훼손된 흔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쉽게 열리는 현관문을 통과해 거실로 들어갔다. 오래된 사진들과 흉측하게 일그러진 상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 묻어났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가운데
갑자기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한 방에서 흐릿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피아노가 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멈춰섰다. 소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고 눈동자엔 빛이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라 같이 놀자.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 집 내방에 누워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오래 묵혀둔 비밀을 이제야 밝힐 듯 말씀하셨다. 너도 봤구나? 그 아이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혼들이란다. 해마다 한 번은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곤 하지.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집에 사라졌다는 아이들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씩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목걸이를 받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 밤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그날 본 소녀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밤 나는 창문을 다 들여다 그 소녀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다시는 마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끝을 이 이야기는 가상의 호러 스토리이며 실제와는 무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